이곳은 황량한 토지묘였다. 화상도 없었고 절지기도 없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이 토지묘가 황량한 곳에 위치해 있어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락할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백만검이 절간 안으로 들어서게 되자 사제들은 즉시 음식을 차려 배불리 먹도록 해주었다. 그런 연후에 취할 행동을 상의했다. 백만검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을 털어놓게 되고 무사제들은 모두 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백만검은 천천히 설명을 했다. 우리들은 빨리 이 녀석을 능소성으로 보내서 장문인에게 맡겨 처단을 해야 하는 것이요. 7분의 3회와 사제는 적의 수중에 들어있으나 장락방의 방주가 우리들의 수중에 들어있는 만큼 그들을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장사제, 왕사제, 조사제, 세 분은 남방 사람이니 진강성 안에 남아서 변장을 하고 수소문을 하도록 하게. 다행히 자네들은 장락방의 무리들과 맞대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제들을 몰라볼 것일세. 장왕조 세 사람은 그의 말에 즉시 동의를 표했다. 백만검은 다시 당부를 했다. 왕만익, 왕사제는 기민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 자네들 세 사람이 그와 연락을 한 후에 그의 분부를 따르도록 하시게. 자기 자신이 보다 일찍 사문에 들어왔다 해서 사형이랍시고 거드름을 피워 큰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장왕조 세 사람은 백만검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연신 대답했다. 백만검은 재차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들은 이곳에서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동으로 강 쪽으로 내려가서 장강을 가로질러 능소성으로 돌아가도록 하세. 길이 약간 멀어지기는 하나 장락방에서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네. 아마도 지금 그들은 강부까지 나아가 수색망을 펼치고 있을 것이네. 그는 장락방에 대해서 매우 꺼려하는 눈치를 조금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백만검은 사방을 한번 살펴본 후 사제들과 다시 함께 안에 모여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들이 이번에 중원 땅에 들어와 현소장을 불태우고 석중옥을 사로잡기는 했으나 저 두 형제가 비명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네. 경사제 등 나머지 사제들은 또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으니 본파의 명예를 크게 꺾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결과를 따져본다면 모두 이 우영의 통솔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네. 여러 형제들은 이 우영의 과오를 용서해 주시게. 동문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호연만선이 입을 열었다. 백사형,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기실 진짜 원인은 형제들의 무공이 아직 상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외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모두들 똑같이 사부님에게 무공을 전수받았으나 본문에서 백사형과 봉사형 두 분 외에 사부님의 무공을 그저 수박 겉핥기로 배웠을 뿐 오묘한 점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탈이지요. 그러자 다른 출중한 제자인 문만부가 입을 열었다. 우리들이 능소성에서 가늠하게 되었을 때는 각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바깥 세상에 나와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군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백사형,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한다면 그때까지 할 일이 없으니 백사형이 여러 사람들에게 몇 수 가르침을 베풀어주는 것이 어떻겠소? 여러 사제들이 이에 찬동했다. 백만검은 말했다. 우리 아버님의 여러분들에게 전수한 무공은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것이네. 조금도 그 누구를 두둔해서 좀 더 가르치거나 한 것이 아니지. 자네들이 봉사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는 부지런히 무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나보다 뛰어난 위치에 서게 되었네. 문만부는 즉시 말했다. 사부님은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우둔해서 그 가운데에 오묘한 점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백만검은 길게 탄식을 했다. 이번에 능소성으로 가는 도중에 만사가 태평스럽고 무사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1초의 검법이라도 더 배워두는 것이 유리하지. 그는 호연만선에게 말했다. 호연사제와 문사제는 한 번 초식을 겨루어 보도록 하시오. 그는 다시 다른 두 사람에게 명했다. 조사제와 왕사제는 바깥에 가서 망을 보도록 하시게. 어떤 동정이 보이기만 하면 즉시 알려야 하네. 조, 왕 두 사람은 자기네들 사형인 백만검이 다른 동문들에게 검초를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망을 보아야 한다니 마음이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사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고 해서 그들은 퉁명스러운 표정을 하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문만부와 호연만선은 정신을 가다듬고 각기 장검을 들고서 마주 섰다. 문만부는 아래쪽에 서서 부르짖었다. 호연 사형, 공격을 해오십시오. 호연만선은 검자루를 거꾸로 돌리고 백만검에게 두 손을 마주 잡아 보였다. 백사형께서 잘 알아서 지도해 주시길 바라오. 백만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호연만선은 검의 끝을 갑자기 위로 치켜 올리면서 비스듬히 문만부의 왼쪽 어깨를 찌르려 했다. 이는 바로 설산파의 검법 가운데 노지횡사라는 절초였다. 능소성 안팎에는 매화꽃을 잔뜩 심어놓고 있었다. 과거 이 검법을 창안한 설산파의 조사가 매화꽃을 유난스레 좋아하다 보니까 검법 가운데 적지 않은 초식이 매화꽃이나 매화나무 가지 등의 형태를 본받아 창안하게 되었다. 표일하면서도 순박한 데가 있는 검법이 있었다. 매화나무의 가지는 앙상해 보여야만이 귀한 것이라 여겼다. 반면에 매화는 무성하게 함께 모여 자라는 경향이 있는 것을 높이 샀다. 그렇기 때문에 호연만선과 문만부 두 사람이 검법을 겨루게 되자마자 때로는 매우 단순하고도 소박한 초식을 펼쳤고 때로는 절묘하면서도 기이한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따라서 검법이 한번 펼쳐지자마자 눈송이가 허공에서 난무하는 것 같았고 sak풍이 획획 몰아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매우 신속한 초식을 펼쳐내고 있었는데 그 모양은 마치 매화나무가 세찬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동시에 새외의 대사막에서 날아오르는 모래 기둥과 낙타들이 달려갈 때의 모양이 두 사람의 몸놀림 가운데서 간혹 드러나기도 했다. 석파천은 이때 한쪽에 쓰러져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무료해서 호연만선과 문만부 두 사람의 검법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내력은 이미 상당히 정순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나 검법과 권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일검을 찌르고 봤는데 그 공세와 수비가 무척 교묘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 가운데 오묘한 이치를 그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다만 서로 빈틈없이 돌아가며 싸우고 있는 것이 꽤 재미있다고 느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의 대결을 바라본 석파천은 두 사람의 장검이 장난처럼 휘둘러지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장검을 조금만 더 앞으로 내밀면 상대방의 손을 찌를 수 있겠는데 언제나 기력이 다했는지 갑자기 멈춤으로써 그간의 공이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석파천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제 보니 그들 사형제는 검법을 연마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때 백만검이 호통을 내질렀다. 잠깐. 그는 천천히 걸어나가더니 호연만선의 장검을 받아들고서는 하나의 검식을 펼쳐 보이고 말했다. 이 1초는 두 치 정도만 더 찌르면 벌써 이겼을 것이네. 석파천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백대엽이 말이 옳아. 두 치 정도만 더 앞으로 내찔렀다면 이겼을 것인데 호연 대엽이 어찌해서 찌르지 않은 것일까? 호연만선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백사형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재는 이 1초 풍사망망은 두 치를 남겨두고는 내력이 소모되어 반치도 더 찌를 수 없는 상태가 되곤 했소이다. 백만검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공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네. 그러나 내력이 부족하게 되면
건법의 변화로 보완을 해야 한다네. 본파의 내공 비결은 솔직히 말해서 뛰어난 점이 없네. 소림, 아미, 곤륜, 무당의 무공과 비교해 볼 때 각기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지만 설산 일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백 년간 전통을 지켜온 그들 커다란 문파와 견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본파의 건법은 기묘함에 있어서 천하에서 무적이라 할 수 있으니 여러 사제들이 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을 때 우리 설상 건법의 장점을 잘 살려 상대방의 결점을 공격하는 것이 좋을 것이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내력을 견주려 하지 말고 검초의 변화를 정묘하게 가해서 이기도록 하게. 두 사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을 했다. 백사형의 말은 정녕 우리 건법 가운데 가장 요긴한 점을 지적하고 있구나. 사실 능소성의 성주이며 설산파의 장문인인 위덕 선생은 어릴 적부터 기연을 만나 희세의 영약을 복용하여 내공이 크게 증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이 5, 60년간 연마한 내공을 짧은 기간 안에 지니게 되었다. 본래 설산파의 내공은 평범한 것이었으나 백자재의 내력이 소림과 무당의 고수들보다 뛰어난 점을 갖추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런 영약의 덕택이었다. 하지만 영약은 억지로 얻으려고 해서 얻어지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위덕 선생 백자재의 내공은 제자들의 내력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덕 선생은 호승심이 강해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결점을 말해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설산파는 능소성의 문을 닫아놓고 스스로 제일이라고 뽐내었고 능소성의 설산파 제자들은 자기의 내외공을 절세의 무학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중원에 나오자마자 잇따라 봉변을 당하게 되고 또 백만검이 그와 같은 사실은 솔직히 말해주는 바람에 설산파의 제자들은 황연히 깨닫게 된 바가 있게 된 것이다. 백만검은 즉시 건법 가운데 절묘한 변화를 천천히 1초 1씩 펼쳐 보이고 설명을 해주었다. 호연만선과 문만부가 초식을 겨룬 후 다른 두 명의 사제들도 무공을 겨루게 했다. 두 사람이 무공을 겨루게 된 이후 백만검은 호연만선과 문만부로 하여금 밖을 지키게 하고 조왕 두 사제를 불러들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듣게 되자 건법을 1초라도 제대로 잘못 펼치게 된다면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같이 정신을 가다듬고서 초식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이제는 능소성에 있을 때 단순히 건법을 익힌다고 잘난 체를 할 때와는 달라진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초식을 겨루긴 했으나 펼치는 건법이 모두 대동소이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파천은 7쌍의 제자가 초식을 겨루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72초의 설상 건법을 대강은 알게 되었다. 그는 초식의 이름이 운치가 있는 것은 물론이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명칭을 외우지는 못했으며 초식에 내포되어 있는 절묘한 변화는 터득할 수 없었으나 검초를 펼쳤을 때 어떻게 해소시켜야 하고 또 어떻게 반격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대강은 알게 되었다. 설산파의 제자들은 검수를 익히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석파천도 설상 건법을 어느 정도 기억하기에 이르렀다. 갑자기 백만검이 장검을 내던지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사제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 의아하게 여겼다. 이때 백만검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석파천을 한번 바라보더니 침울하게 말했다. 저 녀석은 우리 문파로 들어온 이래 2, 3년도 되지 않아 본파 무공의 절묘한 점을 터득하여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점은 10년이나 20년간 연마한 400이나 사숙들보다 떨어지지만 임기응변의 요령은 크게 더 뛰어나니.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본파의 건법은 본래 날렵하고 변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제자를 얻게 되자 봉사형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장문인도 그를 매우 총애하여 본파를 크게 빛낼 수 있을 것이라 했거늘. 그는 잇따라 3번이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애석해하는 표정을 얼굴에
가득 떠올렸다.